게다가 얘는 파워탑이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컨버터블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런 날씨에는, 근데 진짜 멋쟁이는 여름에 모피 입고 가죽옷 입고 겨울에 반팔 입는다고 그러죠. 이게 300만원 차이인데 파워탑이랑 논 파워탑 그 플라스틱 하드탑 루프는, 저는 이거는 그냥 주저없이 그냥 350만원 차이구나.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파워탑 선택할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예 그냥 열고서 막 미국처럼 열고서 그렇게 다니는 게 일상에선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냥 수시로, 가뜩이나 저는 썬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비 오면 순식간에 또 다치고. 이거로 시간도 꽤 빠르네.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뭐 한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한 20초는 걸리겠구만 그래도. 근데 확실히 캔버스탑은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하드탑보다는 더 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로가 아니라 이 캔버스탑 이거로 비 맞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 토독토독토독, 오늘은 장마인데 비가 왜 또 안 오냐, 이런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지프의 랭글러 4x2입니다. 지프가 내놓은 첫 전동화 모델인데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지금 비가 갑자기 막 내렸다 그쳤다도 반복하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충전을 하면서 좀 찍어보려고 창고 안에까지 들어왔네요. 지프가 이제 2025년까지 모든 라인업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더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시작을 이제 역시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랭글러로 보여줬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인 만큼 지금 더해진 게 배터리 그리고 모터가 2개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 랭글러랑 비교를 할 적에 출력이 무려 100마력 가까이나 올라갔습니다.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뛰어나죠. 9,280만 원이나 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오버랜드 트림으로만 나왔고, 거기서 이제 또 쪼개지는 거는 루프의 형태인데, 오늘 시승차는 파워탑, 그러니까 전동식으로 탑을, 그 캔버스 탑이 개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탑 버전도 있는데 350만 원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350만 원이 루프만 차이는 아니어가지고, 얘는 ACC, 걔는 CC, 그런 차이도 있고, 뒤에 무슨 가방도 얘만 들어있고 막 그래요. 이거 가방, 이건 이제 파워탑 모델만 기본으로 포함되는 건데, 이 용도는 이 옆에 이걸 떼낼 수가 있거든요. 양쪽을 A, B 해가지고 그거를 떼서 여기다가 수납하면, 이 설명서대로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납해서 가지고 다닐 적에는 별도의 베란다라든지 창고에 넣을 필요 없이 뒷자리에다가 이렇게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좋죠. 근데 얘는 이제 어쨌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하단부의 공간이 소폭 손해를 봅니다. 무엇보다도 요 밑에 원래 공간이 있었죠. 근데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얘는 접으려면은 이렇게 접는데, 그냥 턱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랭글러 가지고도 차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평탄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뒤에서 보면은, 단차가 굉장히 나죠. 아무튼 근데 9,280만 원이면 제가 바로 어제 시승했던 그랜드 체로키 L과 비교를 할 적에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와, 미국 달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 물론 뭐 미국 기업들이 그렇긴 할 텐데, 특히나 원자재 값, 뭐 반도체 그런 것 때문에 그랜드 체로키 L도 그렇고 랭글러도 그렇고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튼 형태적으로는 다른 게 없고요. 배터리 용량은 지금 15.23kWh예요.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32km. 근데 오늘 달려보니까 그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시는 케이블, 이거는 기본 사양입니다. 그래서 얘가 2.4kW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도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다 꽂아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10시간이면 100%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조사는 지금 뭐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 10시간 해야 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월박스를 또 개인적으로 달 수가 있어요.
그거 전화해서 콜센터에다 물어봤더니 130만 원이래요. 그거 플러스 부가세 10%니까. 그리고 또 뭐 승합해야 된다 그러면 또 별도의 비용이 또 붙겠지만 143만 원이면은 그거 하면 2시간 반이면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랭글러 4x2를 뭐 짧게 30km 이내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전기만 쓰고서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겠죠. 중량은 한 250kg 더 무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행성이 더 좋더라고요. 그게 좀 의외였어.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여기다가 파란 테두리를 둘렀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일레이티드 이거 배지도 파란색이 됐고, 그리고 뒤에 주유구는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에너지 소비 효율 이 딱지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요. 59g 밖에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 네. 그리고 얘가 이제 2열 시트 열면 저기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캔버스 탑이기 때문에 위에 가서 보면 그렇죠. 예. 아, 이건 아주 멋지죠. 정말 컨버터블처럼 쓸 수 있습니다. 안에 구성은 달라진 게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48% 충전이 됐는데 4시간 39분 남았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충전 인디케이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48% 충전 중이잖아요. 요거 한 칸이 20%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바깥에서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지금 대략 뭐 80%, 뭐 4분의 3 뭐 이렇게 차 있구나, 충전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생겼는데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그리고 이세이브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세이브는 배터리 홀드 또는 배터리 차지가 되고요. 일렉트릭은 순수 전기로 갈 수 있는 거,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배터리랑 엔진을 병용하는 겁니다. 시동을 걸어서 보죠. 아이고. 얘가 근데 고주파 소리가 엄청 커요. 지금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날 거야 이제. 지금 또 안 나나? 나기 시작하는구나. 얘는 별도의 어떤 배터리 게이지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띄워주고, 이건 주유 게이지. 근데 여기 차지, 파워 이게 달라졌죠. 소리 나죠? 저 소리가 저렇게 클 일인가? 평균 연비도 7.5. 이건 지금 제가 근데 주행간이었어 가지고. 파워탑 같은 경우는 ACC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건 이제 하이브리드 정보. 얘도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는데,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은 회생제동을 최대화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이제 회생제동을 맥스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이렇게 뭐 예약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페이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응은 좀 느리지만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그래서 피칭 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일류 온도, 그리고 이거 구동 방식. 얘는 이제 루비콘이 아니라 오버랜드이기 때문에 스웨이바 분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뒷바퀴 굴림으로 할지, 4일 오토로 할지, 아니면은 4일 파트타임으로 할지, 4일 로우로 할지 고를 수 있는 게 있죠. 기어 레버,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시트는 모두 수동 조절. 그래서 리클라인 조절, 높이 조절, 유추 받침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시동을 걸어보면 배터리로만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없고 고주파 소리만 살짝 있고. 전기 일렉트릭 모드로 해서 가속을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오는 소리를 내는군요. 와, 시속 80에서 엔진이 깨어나는군요. 배터리량만 충분하면 시속 80km까지는 순수 전기만으로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전기차처럼 탈 수 있겠는데요. 충전 매일 해서 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양이 소리 내는 건데 이런데 특이하다. 뭔가 이용 야옹 이러는 것 같네. 가보죠. 얘가 그리고 회전 반경이
그것도 좀 재밌는데 그 오버랜드는 6.2m거든요. 얘는 근데 6m예요. 그러니까 20cm가 좁은데 이게 4도어 마찬가지인데도 재밌죠? 왜 그게 더 짧을까? 그리고 확실히 이 앞에 지금 엔진 보닛이 양옆에 각이 져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려다보는, 얘가 지금 시트 포지션은 제가 지금 제일 낮춘 건데도 내려다보는 맛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하는 데는 편하고, 어쨌거나 랭글러를, 물론 루비콘 같은 경우는 또 튜닝 해가지고선 하드코어하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브론코와 마찬가지로 얘도 온로드 주행을 많이 하실 거니까 지금 오늘은 온로드 주행을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포장도로는 아니고. 얘 근데 맥스 리제너레이션 이 회생제동 세게 하니까 그래도 꽤 감속폭이 크군요. 예. 이 회전 반경이 확실히, 차는 큰데 이런 거 생각하면 운전하기가 수월해요, 랭글러. 네. 저런 무릉덩이 빠질 때 지금 제가 배터리 모드를 이세이브를 안 해놨군요. 지금은 이세이브 모드예요. 엔진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면서. 회생제동은 꺼야겠다. 네. 회생제동을 끄자마자 바로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게 없어지는 느낌, 타력 주행에 그냥 바로 쫙 가는 느낌이에요. 랭글러 4x2 같은 경우는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그런 파워, 출력이 좋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모터가 더해주는 힘 때문에, 이전에 그 280여 마력짜리, 270여 마력짜리 내연기관 랭글러 탔을 때도 힘 부족은 못 느꼈는데, 이제는 뭐 거의 폭발적인, 거기다 이 각진 차가, 육중한 차가 폭발적으로 뛰쳐나가니까 더 좀 그런 유니크한 건 있죠. 랭글러 4x2 4휠 제로백. 뒷바퀴 굴린 상태에서 제로백. 롤링도 얘가 어떻게 그랜드 체로키보다도 적게 느껴지지, 그 에어 서스펜션 가진. 야, 참. 이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 구조에서 정말 JL 랭글러는 일반 SUV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대단한 진보인 것 같아요.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터보레그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전기 모터 더해진 것 때문에 모터가 2개나 더해졌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상쇄를 하네요. 예, 힘의 끊김 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끝까지 가속한다는 게 큰 장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 조향감도 딱히 헐겁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신기해. 이 4x는 힘 때문에 달리는 재미가 생겼어요. 야, 이런 돌아나가는 느낌이 어떻게. 확실히 저 깔린 배터리 때문에 뭐 한 15kWh 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늘어난 중량이 무려 지금 250kg이 넘잖아요. 그게 자꾸 아래로 좀 당기는, 아래로 당긴다기보단 그래도 좀 붙어있게 하는데 일조를 해서 개선된 승차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시나 근데 9,280만원 이라는 가격은 선택하기엔 좀 장벽이긴 하죠. 가격 인생만 안 했어도 얘도 그렇고 그랜드 체로키 L도 그렇고 더 잘 팔렸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랭글러 4x2, 지프의 첫 전동화 모델인 랭글러 4x2 시승했는데 타보니까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비싼 것도 가격 얘기하지 말고 괜찮아요. 상품성을 놓고 보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성능 좋고 효율성도 좋고. 오프로드를 못 보여드린 것은 아쉽지만, 오프로드야 워낙에 오버랜드, 굳이 루비콘 가지 않더라도 오버랜드만이어도
웬만큼 할 수는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있구나. 아무튼 고맙습니다.